예, 다음은 이제 난블로킹 통신입니다. 난블로킹 통신은 블로킹 통신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반면에 난블로킹 통신은 통신을 시작만 하고 통신을 시작해두고 통신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입니다. 여전히 블로킹과 마찬가지로 점대점이죠. 그래서 통신을 세 가지 상태로 분류를 하는데, 처음에 우선 통신이 초기화가 됩니다. 이걸 이제 통신을 포스팅 한다라고 하는데요. 통신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리턴돼서 그 통신 데이터, 통신하고 있는 데이터하고 무관한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신 그 데이터하고 관련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통신하고 있는 데이터하고 상관없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이 완료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블로킹 통신은 블로킹 통신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데드락, 교착의 가능성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 부하를 이제 감소시켜서, 그러니까 블로킹 통신 대비 통신 부하를 감소시켜서 성능이 더 낮습니다. 블로킹 통신보다요. 난블로킹 통신은 그 루틴이 이제 send receive 앞에 i가 붙게 됩니다. I send, I receive가 되는데, 뭐 블로킹 통신에서의 send하고 기타 아규먼트들이 동일합니다. 동일을 한데 제일 마지막에 여기 request라는 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request는 포트란의 경우에는 이거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지만은 C 코드에서는 이것을 MPI request로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receive도 MPI 블로킹 receive하고 아규먼트가 다 동일합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이 자리에 블로킹의 경우에는 스테이터스 인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스테이터스 대신에 리퀘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난블로킹 수신에는 스테이터스 인수가 없습니다. 그 스테이터스라는 것이 통신이 완료되고 난 뒤에, 수신 완료되고 난 뒤에 수신 완료된 메시지, 데이터에 관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것인데, 이 난블로킹 통신 iReceive는 이 iReceive로부터 리턴됐다라 그래가지고 그 수신이 완료된 것이 아니죠. 수신의 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을 시작만 한 것이죠. 이니셜라이즈 한 겁니다. 리시브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바로 리턴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턴됐다라 그래가지고 지금 수신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수신 완료된 데이터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스테이터스 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난블로킹 통신은 send에나 receive에나 iSend, iReceive가 모두 다 request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request 인수는 이제 난블로킹 통신으로 리턴되죠. iSend를 호출하고 iReceive를 호출하고 난 뒤에 바로 리턴돼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차후에 이제 아까 호출했던 iSend, iReceive가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할 때 어떤 send, 어떤 receive냐를 구별을 해야 되겠죠. send, receive, 이미 앞에서 호출해 놓은 iSend 또는 iReceive를 식별하기 위해 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request를 이용하게 됩니다. request는 이 iSend, iReceive의 아웃풋입니다. 이 통신을 식별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난블로킹 통신은 이제 iSend, iReceive가 통신을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작업을 하다가 그 통신이 완료되었는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통신 데이터를 써야 될 시점에 와서는 이제 이 통신 데이터를 지금 써도 안전한지, 즉 통신이 완료됐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루틴이 wait 루틴 또는 test 루틴이 있습니다. wait 루틴은 호출되면은 통신이 완료될 때까지 프로세스를 블로킹합니다. 그러니까 wait 하는 거죠. 완료되지 않았다면. 완료됐다면 바로 리턴 되고요. 그래서 난블로킹 통신을 시작을 하고 대기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니까 난블로킹 통신과 이 wait 루틴을 합쳐놓게 되면 그게 바로 블로킹 통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루틴은 이제 해당 통신이 완료되었는가, 완료되었으면 true를 리턴해주고 또 완료되지 않았다면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루틴이 됩니다. 그래서 wait가 있죠. wait 루틴은 보시면은 input으로 request를 받아들입니다. 이 request는 바로 iSend 또는 iReceive의 output이죠. output request에 해당하는 이 통신이 끝났느냐, 끝났으면은 바로 wait로부터 리턴돼서 빠져나오고, 끝나지 않았다면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런 루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퀘스트의 아웃풋으로 이제 스테이터스가 있게 되는데, 이 리퀘스트가 샌드의 리퀘스트로 하면은 스테이터스에 아무런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리퀘스트가 iReceive죠. iReceive의 리퀘스트를 인풋으로 가져왔더라면 이 웨이트 루틴이 iReceive가 끝났는지 확인하겠죠. 그래서 끝났다면 끝나지 않았다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끝났다면 이제 바로 리턴 되는데, 이제 리턴 되면은 리시브가 끝났다는 얘기니까, 리시브가 끝났다면 그때 이제 그 수신 완료된 데이터에 관한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가 스테이터스에 이제 비로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킹 수신에서의 스테이터스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웨이트 루틴에. 테스트도 리퀘스트를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이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루틴 통신이 iSend 또는 iReceive가 완료되었는가, 완료되었다라면은 플래그가 로지컬 타입 플래그가 true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제 플래그 값이 false가 되겠죠. false. 그리고 이 리퀘스트가 바로 iReceive로부터 나온 리퀘스트였을 때 이 플래그가 true가 되면은 이제 리시브가 끝났다는 얘기죠. 리시브가 끝났다면 그 수신 완료된 데이터에 관한 정보가 이 스테이터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리퀘스트가 send에 대한 리퀘스트라면 스테이터스에 아무런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셨던 블로킹 통신 예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난블로킹 통신을 쓰도록 해서 고친 것입니다.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여기에는 send 대신에 iSend를 썼고, 그 다음에 wait 루틴을 쓰고 있죠. 여기서도 receive 대신에 iReceive, 난블로킹 통신 루틴을 썼고, 밑에서 wait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난블로킹 통신을 쓰는데 iSend하고 wait, iReceive하고 wait를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은 사실 난블로킹 통신을 쓰는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바로 웨이트를 한다면 이게 바로 블로킹이죠. 그냥 샌드를 쓰는 거하고 뭐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인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뭐 연습 삼아서 이렇게 난블로킹 통신을 한번 써봤다, 그 정도 의미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iSend, iReceive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곤란하죠. 이 사이에 웨이트하고 iSend 사이에 뭔가 다른 작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써야지 난블로킹 통신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 동일한 코드고 C로 만든 그런 코드가 되는데요. C에서는 이제 리퀘스트 인수가 이것이 선언이 될 때 여기 MPI 리퀘스트로 선언이 되고 있죠. 실제로 점대점 통신을 사용하는 그런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점대점 통신, 가장 기본적인 이 점대점 통신을 사용할 때는 이제 크게 양방향 통신과 단방향 통신과 양방향 통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방향 통신은 앞서 보셨던 그런 샘플 코드와 같은 것인데요. 한쪽에서는 그냥 데이터를 보내고 한쪽에서는 받기만 하는, 데이터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통신이 단방향 통신이 되고, 단방향 통신은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는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 또는 세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방향 통신입니다. 두 개의 경우에는 0번, 1번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1번도 0번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이제 데이터의 흐름을 가지는 것이 양방향 통신인데, 이와 같은 양방향 통신에서는 이 데드락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드락 발생에 주의해야 되고, 그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난블로킹 통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단방향 통신은 send receive를 블로킹으로 하는 거죠. 또는 send는 난블로킹으로 수신 receive는 블로킹으로. 그러니까 뭐 블로킹끼리 난블로킹끼리 써야 된다라는 건 없죠. 네. 또는 이제 send를 블로킹으로 하고 receive를 난블로킹으로 할 수 있고요. 또 send, receive를 모두 다 난블로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iSend 호출하고 iReceive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iSend, receive에 대한 웨이트가 이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네. 난블로킹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네. 보시면은 그러면 send 한 번에 receive도 있고요. send, receive 두 번인데 웨이트는 한 번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웨이트는 if 구문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0번 프로세스는 이거하고 이거를 실행시키고
1번 프로세스는 이거하고 이거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웨이트는 0번에서 1번에서 공통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웨이트 하나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두 개가 있으면 오히려 안 되겠죠.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 웨이트가 만약 하나가 더 있다라면은 그건 이제 그 잘못된 코드가 됩니다. 이 부금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웨이트는 이렇게 바깥에서 하나만 있도록 코드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네, 양방향 통신은 이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이제 0번은 1번으로 샌드, 1번으로부터 리시브, 1번은 0번으로부터 샌드, 0번으로부터 오는 걸 리시브,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샌드 리시브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제 샌드 리시브 양방향 통신을 할 때 데드락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양은 지금 블로킹을 하고 있죠. 0번 프로세스, 1번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0번 프로세스가 샌드하고 그 다음에 리시브를 호출하고 있고 1번도 샌드 먼저 리시브 먼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샌드가 완료돼야지 리시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샌드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1번이 리시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번이 리시브를 해야지 이 샌드가 완료될 텐데 1번도 이 샌드가 완료돼야지 리시브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샌드를 먼저 하겠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데드락에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데드락에 걸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메시지 크기에 따라서 데드락에 걸릴 수 있다, 교착에 걸릴 수 있다, 교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것은 이 샌드라는 놈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메시지 크기가 작으면은 얘가 이 리시브 측의 메모리로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버퍼를 경유하게 되죠. 버퍼를 두고 작은 메시지는 1위로 넘겨놓습니다. 얘의 리시브 호출과 상관없이 1번 프로세스의 리시브 호출과 상관없이 버퍼에다 메시지를 올려놓고 바로 리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드락에 걸리지 않겠죠. 이 리시브 호출하고 상관없이 샌드가 완료되니까요. 그러나 메시지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 버퍼를 쓰지 않습니다.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쪽에서 1번 프로세스의 리시브가 호출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서로 동기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통신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리시브가 호출되지 않으면 이 샌드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 샌드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 리시브가 호출되지 않겠죠. 이게 호출되지 않으면 이 샌드가 또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데드락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메시지 사이즈에 따라서 데드락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코드가 아니죠. 네.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코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남블로킹을 썼는데 샌드를 먼저 합니다. 샌드를 먼저 하는데 남블로킹을 썼어요. 남블로킹을 썼는데 샌드 다음에 웨이트를 바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 보셨던 샌드를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앞에서 보셨던 코드하고 완전하게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샌드를 먼저 하긴 했죠. 여기서는 여전히 샌드를 먼저 했습니다. 샌드를 먼저 했고 1번도 샌드를 먼저 했는데 웨이트의 위치를 보시면 웨이트가 샌드하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리시브 다음으로 넘어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샌드를 먼저 하더라도 데드락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0번, 1번이 샌드 리시브를 하는데 얘가 샌드를 호출해 놓고 샌드가 완료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바로 리시브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얘도 샌드를 호출해 놓고 상관없이 이제 난블로킹이니까 바로 리시브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서로 그 매칭이 돼서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드락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난블로킹 통신을 쓰는 데드락을 피하기 위해서 난블로킹을 쓰는 그런 이제 이유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양방향 통신 샌드를 먼저 하죠. 샌드 리시브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IBM 시스템에서 어떨 때 데드락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떨 때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보시면 샌드 리시브를 보시면은 이제 그 샌드에 지금 샌드가 0번 프로세스일 때
샌드를 하죠. 1번 프로세스로 샌드를 하고 1번 프로세스가 보내는 거를 리시브 합니다. 네, 그 보내고 받는 데이터의 개수가 nb개인데 nb는 지금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1024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데이터는 AB는 리얼이죠. 리얼로 선언했기 때문에 IBM 시스템에서 디폴트 리얼은 4바이트가 됩니다. 4바이트. 그리고 1번 프로세스는 역시 샌드 리시브로 호출하는데 그 0번 프로세스가 보내는 것을 0번 프로세스로 샌드를 하고 0번 프로세스가 보내는 것을 리시브하고 있죠. 네, 두 개의 프로세스가 지금 동시에 샌드 리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14개의 데이터를 서로 이제 샌드 리시브를 할 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mpxlf90 deadlock.f고요. 마이너스 deadlock 하죠. 네, 컴파일이 됐고 이제 그 deadlock이라는 실행 파일을 프로세스 2개를 가지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통신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1번 프로세스가 IM1 받았는데 received byte 4096, 그러니까 1024개를 통신했죠. 1024개를 통신했고 하나당 4바이트씩이니까 4096바이트, 즉 4kB. 통신량이 4kB입니다. 4kB의 데이터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뭐 이렇게 프린트 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와 같은 정보는 그 MPI get count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한 정보죠. 네, 동일한 코드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데이터의 개수를 1025개로 해보겠습니다. 1025개로 해가지고 역시 똑같이 컴파일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4100바이트 통신이 됐죠. 네.